이 악재거든요. 민주당의 악재인데 이거를 이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빨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못 빨아들여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미스터리의 대책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걸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댓글에 당연히 올라올 텐데 우리 현명한 또 애청자분들이니까 아니 민주당이 이 꼬라지인데 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이 안 들어오냐. 여러분들 지지율을 가져올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지지율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른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 버티고 또 방어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또 내일은 또 무슨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또 외교야. 이러면서 다카이치 사네와 또 악수하면서 이러면서 한일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게 미친 노릇이에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미 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한 10,000개, 1,000,000개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후보들이 빵빵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세훈, 그다음에 장동혁, 그다음에 한동훈 정도잖아요. 네. 지금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어디 대립각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김강일 또 우리 장원준 두 분은 잘 아십니다. 보수는 다른 거 없어요. 보수가 중요한 게 보수는 실력이에요. 네. 적어도 보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 보수가 실력 있네. 조선일보 왜 했습니까? 전 냉정하게 기사가 좋아. 기사가 논리적이에요. 정치는 뭐 논조가 있다고 치고 네. 다른 기사들을 보면 빼어나요. 멤버십이 특히 빼어나요. 근데 이제 멤버십이 빼어나는데 이것 네. 때문에 네. 진짜 뭐 5만 원, 7만 원 결제하고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 네. 제가 그 말씀이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욕바가지를 듣더라도 그러니까 실력이 참고로 5만 원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네, 아니, 네, 그런 네, 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 6천 원이면 됩니다. 6천 원. 네네네. 멤버십 네. 또 이게 대중을 위해서 또 할인을 내는. 아,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럼 경제와 안보의 실력이에요. 네. 경제하면 누굽니까? 장원준 아닙니까? 아, 안보하면 누굽니까? 예. 김강일 아닙니까? 아니 이게 돼야 돼요. 아니 정말 경제 안보에서 잡을 게 부동산. 근데 뭐 그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려면 누가 가져야 됩니까? 그거를 당 지도부가 가져야 지도부가 돼요. 가져야죠. 아니면 그래서 차기 대권 후보 그 잠룡들이 갖고 있어야 아니, 누가 있어야 돼요. 잠룡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네. 잠룡들을 뿜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당의 이 화력을 활발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 지도부죠. 아까 우리 장원준 또 국장도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잘 될 사람들을 더 뿜뿜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대선 후보예요. 장동혁도 대권 잠룡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본인도 뜨고 이걸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장 국장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세 가지 비법이 있다는데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해달라는데 용역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아니 왜 용역을 안 해? 용역을 하세요. 저도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용역을 하면 아니 우리 멤버십은 좋은 분석 기사 쓰면은 원고료를 주잖아요. 세상에 공짜거든. 우리 자 기관이- 그러면은 네네. 네네네 용역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두 사람 김병기 그 다음에 이해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해운은 이제 19일 날 청문회를 한다. 그걸 뭐 내일 확정을 짓는다 그래요. 19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예. 인사청문안을 국회에 보내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자 하는 건데 19일이 지금 지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거든요. 예. 19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주반 가면은 분노가 더 터져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요일 날 사람들이 좀 쉬고 나면 분노가 그래도 조금 덜 끌어오르거든요. 근데 아 그런가요? 이게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지금 기분 완전히 그냥 폭발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이해운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뭐 두세 개가 또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혹 중계 방송하기에도 좀 지친 감이 있어요. 그 지쳤어요. 정도로 정말 대추나무 연걸리듯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떠냐 그리고 지명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 여론, 우리 시청자들의 여론은 어떤가 하는 점이에요. 저는요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그다음에 김병기의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탈당 제명까지 갈 것이라는 걸 지금 예측해 놓고 있는 상태고 예. 그다음에 어제였죠. 11일 날 있었던 이 민주당 원내대표 네. 제가 한병도 그대로 예측을 했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에서 이미 또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예.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다음에 제가 강덕구 그다음에 이 문정복 이성윤이 될 거라는 것도 제가 예측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건태는 약간 좀 약해요. 지금 예. 현재로서 인지도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태 같은 경우에는 유동출하고 합류를 그러니까 이런 선거판에서 여러분들 누가 왜냐하면 이건태가 친명 색깔로는 가장 뚜렷했거든요. 뚜렷했죠. 네. 뚜렷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에는 파푸, 이티엔 따롱치. 이게 이번에는 김병기 사태로 인해서 강선우 사태로 인해서 김경 사태로 인해서 정청래 쪽이 다시 한 번 더 이 재반격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표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 권리당원의 비중이 제일 컸잖아요. 사실상 그게 20%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 많은 비율을 그거는 더 들어갔죠. 권리당원은 네. 지금 원내대표 뽑는데도 20%가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그렇게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네. 권리당원은 지금 정청래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드데이터, 빅데이터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빅데이터는 지난주 예. 조선 멤버십에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사청문회가 이틀 진행될지 하루 진행될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아쉽네요. 뭐 못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제2의 강선우가 될 가능성. 본인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가족사까지 완전히 이제 전 만천하에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시아버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잘못 물러나면은 뭐 반포 아파트 이것은 다 수사 대상이죠. 청약 점수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럼요.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조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살던 집을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가 자, 될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한 말씀 얹으면 네. 그거 저는 다른 거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 반포 아파트 네. 그거 한 건 때문에라도 저는 청문회까지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연대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꽤 심한 범죄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30몇 6억인가 사갖고 지금 8, 90억까지 오른 저 아파트를 그냥 통째로 내놓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네. 계약금 한 3억 6천 원도 토해내 못 받아 음. 못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거 처벌 대상이 실정법 위반이니까. 거의 100%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예. 딱 그거 한 건 때문에라도 저는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청문회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청문회까지 뭐 그건 이제 장원준 국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고 저는 네. 모르죠.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그 건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것에 네. 대해서는 저는 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해운이 버틸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단독이면 이게 도저히 감당 불감당일 텐데 네. 김병기 건이 있거든요. 아. 일단 이슈가 좀 흩어져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대통령으로서도 이 일정상 보면 일본 가 있는 상태에서 잘라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돌아와야 되는데 네. 돌아오자마자 결정을 내리면 이 또 순방 효과가 완전히 작살나 버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적어도 돌아오는 날짜에다가 그 여파까지 생각하고 주말엔 또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저는 청문회까지는 갈 것이다. 아, 청문회까지는 그러니까 갈 것이다. 장 실장 말씀대로 네. 그거를 청문회 전에 자르려면은 일본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모양새가 영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다음 날에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띄워주십시오. 네.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부분인데 음. 저는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자 지금 보십시오. 중간에 네. 호남을 한번 보십시오. 호남. 호남. 광주 전라가 네. 적합하다가 23밖에 안 되고 적합하지 않다가 40이에요. 그렇네요. 호남에서조차 적합하다만 좀 보세요. 적합하다만 보면 광주 전라에서 23이야. 이건 뭐냐면 이미 아작이 난 거예요. 아, 그렇네요. 호남에서 아니야. 뭐 대구 경북 이런 부산 경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서울에서도 19%밖에 안 돼요. 아. 서울이 너무 안 좋아. 이걸 더 네. 밀고 가면 예. 정원호가 힘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하나가 뭐냐면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 그런데 대통령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포티입니다. 40대 50대. 예. 그래서 제가 40대를 연구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이 50대를 맞아요. 연구해야 그 된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김광일 앵커께서는 네. 신통방통 때문에 또 제가 신통방통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그런데 네. 지금 40대 보세요. 적합하지 않다가 46이면 호남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저 게임 끝났네. 끝났어요. 한마디로 해서 게임 끝났네. 50대는 지금 54%거든요. 근데 이 조사는 뭐가 포함이 안 됐느냐? 공익 근무요원 오늘 발표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됐어요. 우와, 이거 지금 공익근무도 아들 두 로또네. 명을 하나는 무슨 센터? 무슨 요양센터? 네,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예, 지역 거기 아동센터, 지역 하나는 이거요. 방배경찰. 다 그다음에- 나바리에 있는 데서 아주 딱 맞춤형으로 한 군데는 집에서 7km, 한 군데는 집에서 2.5km. 이게 2014년 19년 결정된 건데 예. 이거 지금 오늘부터 여론 수집하잖아요. 40대 50대는 끝장났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핸들링이 안 돼요.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런데 저런 이제 부분에 특히 우리 국민들 젊은 층이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이걸 더 놔두면은 이제 네.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나면 이래도 놔둬.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참았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못 참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일 남성들이 지금 40대 50대 특히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60대 초반까지 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군복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우리 장국장님을 뭐 학교나 이 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죠 여기가 아니라 용산 허재 용산고 와 허재. 용산고. 그래서 네. 이제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맞아요. 야 네가 그때 뭘 어째 갖고 내가 말이야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네. 그런데 뭐 집 주변에서 아동복지센터 국회의원 자식이 말이야 방배경찰서 잡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것도 지금 김광일 앵커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공익 요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끝나자 공익이 또 없어졌대요. 거기 이게 말이 돼요? 방배경찰서가. 이거는요. 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핸들링 못 해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저는- 언론들은 썼던데. 저는 네. 물질적으로는 아파트가 결정적이지만 예. 장국장님 저는 심리적으로는 오늘 건이에요. 이건 못 참아요. 이거는 40대 50대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은 자기를 정말 떠받쳐주는 이 세력이잖아요. 40대 50대는 국민의힘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방송도 뭐 그 시간 그 방송 보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돌리는 건 뭐냐면 영포팀이다. 이들은 이건 못 참아요. 군 복무 이건 못 참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청문회까지 못 간다는 제 예상이 맞을 것 같네요. 심리적으로 여기서 무너지고 제가 계속 저 반포 그 아파트 얘기하는 건 그 아파트는 장관을 시켜놔도 죽어도 그거는 배견할 수가 없어요. 100% 수사하면 어떻게 움츠려 근데 뛸 장 수가 없기 실장님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런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불법으로 청약 점수를 조작을 했고 그래서 그 청약 점수가 불법이니까 그 당첨된 것도 이건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거기를 1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집이잖아요. 예, 예.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시 그럼요. 내놔야 됩니까? 완전히 뺏기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원천 다 무효. 그래서 다 예. 명도해야 되고 명도해야 된다. 명도해야 되고 그 소유권 없어지고 네. 36억 정도니까 계약금 3억 6천만 원은 그건 심지어 계약금 건건 돌려받지 못해요. 나머지는 돌려주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80억 90억 된 거에서 그 원래 샀던 가격과의 거의 한 2.5배 올랐잖아요. 네. 그 나머지 차익 토해내고 저기 계약금은 다 못 받고 플러스 집 뺏기고 잘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되고. 잘못하면 이거 시정 나와요. 집행유예 나올 수 자 있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어차피 인사청문회니까 그날 어차피 제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인사청문회가 네.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그날은 깨끗하게 저희의 승리로 인정을 해주시고 TV조선 바로 옆에 있는 울프강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 저는 제가 이제 예. 지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 사퇴가 된다면 제가 TV조선 조선미디어그룹의 구내식당에서 제가 사드리는 걸로 예, 거기 하겠습니다. 칼국수 맛있는 네, 칼국수 집이- 맛있습니다. 네, 칼국수를 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